예, 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게 뭐냐면은,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한 장소적인 문제로서의 사무소. 그래서 그 사무소에 대한 거는 사무소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이제 투투투 금지 원칙, 그 다음으로 본 게 분사무소 제도, 그리고 공동사무소, 그리고 사무소 이전, 뭐 이런 거를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 게 뭐냐면, 중개 업무 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업무들을 어떤 거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업무적인 제한이 있는가의 문제로서, 첫 번째로 본 것이 뭐냐면, 종별에 따른 중개 대상물 범위의 제한이었어요. 두 번째로 본 것이 뭐냐면은 지역적 범위의 제한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적 범위의 제한은 중개인만 받는다. 요거 봤고요. 세 번째로 본 것은 뭐였냐면은 14조에 의한 제한의 문제로서 14조 1항과 2항을 구별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본 게 뭐냐면 업무가 많을 적에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해. 그래서 고용인 제도를 세 번째로 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업무의 출발이란 측면으로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을 다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 문제를 갖다가 나눠드렸는데, 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요, 여러분들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때 그 문제를 다 풀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풀어주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죠? 아주 사소한 것이 더 문제가 돼요. 중개사법은 몰라서 틀리는 게 없어요.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주 사소하고 아주 예민하고 치사한 것들, 그런 것들이 걸려서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 내용을 이해에 따라 가지고 그 문제를 다 푸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11, 12월에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 있고 느긋하게 공부하기를 저는 11, 12월에 바래요. 왜 그러냐면 11, 12월에 그 기를 쓰고서 공부했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진 빠진다 그럴까요? 뭐 이래가지고선 이게 안 돼, 막.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하여간에 1차 위주로 1차 과목을 충실히 해야 될 때고, 그리고 2차를 하시는 분들은 공법에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고 공법을 잡아놓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관여를 안 해요. 하지만 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맞추고 싶죠, 사실은. 수업을 했는데, 그죠? 근데 그거 읽어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갖다 아마 여러 번 읽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보일 거예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부탁드리는데 너무 그런데 이제 현혹되고 그러지 말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것까지만 제가 원하는 거예요. 11, 12월에.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그거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내용을 좀 잡아줬으면 하고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요 이제 업무의 끝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폐업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중개사법상 이제 휴폐업 신고 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치면은 31페이지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뭐가 있냐면 휴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뭘 다루고 있냐면 폐업을 다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업무의 재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휴업 기간의 변경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전부 신고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법에서 이야기하냐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언제 신고한다고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을 좀 쉽게 쓴다고
법률적 용어를 갖다가 함부로 고치지 못해. 그래 놓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걸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했던 거를 지금은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하고 우리말로 써놨어요. 근데 참 이쁜 말 같아. 미리 신고. 그죠? 그래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틀려요. 칠판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맞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폐업, 업무의 재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OX, X, 그게 틀린다니까. 그게 왜 틀리냐? 여러분들 휴업은요, 원칙이 신고가 아닙니다. 휴업의 원칙은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있잖아, 그거요. 중개업하면서 돈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신랑하고 같이 안면도에 한 일주일 있지, 우럭낚시 떠나. 여러분들 우럭낚시 이쪽으로 우럭을 잡으러 일로 안 가고 강릉으로 가나요? 여러분들은? 그래. 우럭낚시 떠날 적에 신고하고 가야 돼? 아니면 그냥 가면 돼?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차렸다 할지라도 굳이 신고하고 갈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할 때 원칙은 자유야. 다만 네, 3호를 초과하는 휴업 시의 신고야. 그러니까 휴업이 아니라 이게 이거요. 3호를 초과하는 휴업 시의 신고야. 자, 보십시오. 아까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한다. OX? X야. 뭐야? 3호를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시험에는 요 따위로도 나와.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OX. X인 거요. 왜? 3개월을 휴업할 적엔 신고할 필요 없어. 3월 이상이요, 3월 초과요. 예, 3월을 초과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요렇게 된다는 거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3월을 초과하는 휴업시는 신고를 하는데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예.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6월을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이게 임등치요. 임등치가 뭐라고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6개월 넘게 휴업하게 되면 등록 취소될 수 있어. 그러니까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 여기엔 또 단서가 있어요.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인정해요. 뭐가 있을 때요? 부득이한 사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는 거야. 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법에서 이야기하고는 학교 간다야. 두 번째로 군대 간다야. 세 번째로는 병원 간다요. 네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학교 간다, 군대 간다, 병원 간다 저렇게 써있지는 않아 법에. 학교 간다 어떻게 써있냐? 취학. 군대 간다? 입영. 병원 간다? 요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인정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업은 이런 거요. 3개월까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개월까지는 신고하고 하는 거요. 그리고 6월을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뭐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그리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인정된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 휴업에 있어서의 일단 기본 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이 휴업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등록 절차를 본 그 등록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야. 자, 등록 절차 수업할 때마다, 그리고 수업할 때 그 매 시간마다 썼던 게 등록 절차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한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등록하고 통지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업무 보증을 한다. 그리고 등록증 교부가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인장까지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네, 요게 며칠이었어요? 그렇죠. 요게 며칠이었죠? 요게 며칠이었어? 이게 기간이 없어요. 이 기간 없는데 이걸 갖다가 7일 또는 지체 없이라고 시험에 낸다니까. 그 다음 여기서 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등록 통지를 받기만 하면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이미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서 된 거야. 그리고 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할 때까지 이게 3월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해야 되는 거고 6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 만약에 6월을 초과하게 되면 뭐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 통지에서 업무 보증까지 기간이 없어도 되는 이유가 요거는 무조건 지체 없이니까 여기 기간에 의해서 업무 개시 요게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한다라는 이러한 것이 저 휴업에 대한 이야기가 등록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라는 게 여기서 등록 절차, 휴업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갖춰줘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과 폐업은요. 이거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요, 등록증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해요. 여러분들 봐봐. 자, 이게 같은 말, 이거 틀린 거 아니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신고하여야 한다. 이기 때문에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면 틀려. 그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했을 때 휴업 신고를 했다는 건 이미 3월을 초과했던 거야? 아닌 거야? 3월을 초과했다는 이야기가 말 속에 이미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휴업 신고, 그때는 3월 초과했구나. 이건 말이 맞아. 근데 휴업 시에 뭐는 신고한다. 이건 틀린다. 이거 두 개가 좀 구별돼야 돼. 그래서 어쨌든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뭘 갖고 해?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는데요. 이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이 문제 때문에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 못해요. 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되는 건 어느 거냐면 빈손으로 신고할 때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돼. 뭘 갖고 갈 때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 못해요. 자,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사무소 이전 신고가 있었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가지고 이전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요, 중개사법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다뤄야 될 걸로 이행 단계에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때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빈손으로 하는 신고야. 빈손으로 하니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인정돼요. 그런데 당사자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같이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한쪽이 거부를 해가지고 혼자 신고를 할 적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해야 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갖고 가야 돼. 그 얘기는
단독 신고를 할 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게 돼버려요. 왜? 뭘 들고 가니까. 다시요.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결국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재개신고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이건 빈손으로 해. 그 얘기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인정한다,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야. 또 저는 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한다, 못한다가 뭐 그렇게 중요하오? 근데 저걸 악착같이 시험에 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나 재개신고와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OX. X. 맞출 수 있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구별해서 요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인정되고 위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와 같은 신고를 미리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얘기고, 그 다음 폐업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시다. 자, 폐업은요, 신고해야지 폐업이 되는 거야. 그게 특징이야. 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죠. 그러니까 사실상 폐업을 했어. 나 이제 중개업 안 해. 하고 사무실 두들겨 걸었어. 폐업이다, 아니다? 폐업 아니야. 왜? 신고하기 전까지는 폐업이다, 아니다? 신고하기 전까지는 폐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의문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할 때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폐업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아니면 지체 없이 아니면 7일 아니면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즉 다시 얘기할게요.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OX? X야.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신고한다. 5일 이내 신고한다. 다 X야. 왜?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을 땐 폐업이란 이야기 속에 신고한 거야, 안 한 거야? 벌써 했어.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폐업한 개업공인, 신고했네 벌써. 그거요. 그래서 폐업은 신고해야 폐업이고, 신고하기 전에 나는 폐업할래 하고 사무실 문 건 건 뭐에 불과하다? 휴업에 불과해. 왜? 휴업의 원칙은 뭐니까? 자유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신고해야 폐업이다.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 재개신고가 지닌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요. 휴업신고를 했으면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4개월 휴업신고를 했어요. 근데 내가 2개월 놀았어. 몇 개월 놀았어? 2개월 놀았어? 그러면 4개월 휴업신고를 한 이상 4개월 다 채워야 된다? 아니면 2개월 놀고도 업무하고 싶으면 업무해야 된다? 업무를 해야겠죠. 그래요. 그럼 업무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무조건 재개신고를 안 하고는 업무를 못해. 왜? 등록증이 어떻게 됐어? 없어. 그런데 등록증은 업무 개시 요건이에요. 등록증 등을 걸어놓지 않고는 우리 업무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등록증 등 저기 업무 개시 요건으로 우리 본 게 이거잖아. 업무 보증, 인장 등록, 등록증 등 개시. 근데 등록증이 안 걸려있으니까 업무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업무 재개 신고를 하면 그러면 등록증을 찾아와. 그래서 업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 신고가 있어. 또는 이런 거요. 휴업 신고를 4개월 딱 이제 휴업 기간 4개월인데 딱 끝났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부터 업무할 수 있다 아니면 못 한다. 못 해. 무슨 신고가 있기 전에? 재개 신고를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재개 신고를 해야만 뭘 찾아오니까?
그래서 재개신고의 특징은 뭐냐? 재개신고가 있게 되면 즉시 등록증을 반환받습니다. 자, 며칠이네요? 즉시. 여러분들 중개사법의 즉시는 여기서 한 번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나오고 서식에서 나와요. 즉시. 즉시는 지체 없이 하고 같다 그래서 다르다 그랬어. 지체 없이는 한 3, 4일, 4나흘, 4, 5세 뭐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한 3일에서 5일. 그건 지체 없이야. 즉시는 그날로. 그러니까 즉시 요걸 갖다가 시험에 냈다면 무조건 지체 없이 이렇게 고쳐내. 즉시 등록증을 반환받습니다. 업무에 재개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등록증을 반환받는다. 즉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개신고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이게 지체 없이는 말이 안 돼. 자, 내가 내일부터 일하려고서 사무소 찾아가서 휴업신고했던 사람이 재개신고를 한 거야. 그랬더니 캐비넷만 열면 그 안에 등록증이 있는데 한 3, 4일 있다 오라 그러면 성질나 안 나? 성질나죠. 당연히 캐비넷 열고 언제 줘야 돼? 그날로 줘야지. 그래서 즉시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요 이건 모순이다라고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야. 아니 전자문서에 의해서 재개신고를 해봤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인정된다며 재개신고 해봤자 결국은 가가지고서 결국은 등록증을 찾아와야 되잖아. 재개신고는. 그러니까 전자문서가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는 행정편의를 모르는 거야. 제가요 얼마 전에 그 종합검진 받았어. 종합검진을 받는데 인터넷 접수를 했어. 그랬더니 아침에 딱 갔더니 인터넷 접수된 사람들은 착착착착 그냥 순서대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8시 반부터 되는 거야. 근데 그날로 온 사람들 와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뭐 거기서 작성하고 또 자기 순서 기다려야 되고 골치가 아파. 한마디로 인터넷으로 미리 했던 사람들은 편하지 않아. 그 얘기요. 그러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가서 등록증을 찾는데 이건 모순 아니냐. 그거 아니야. 그래도 해놓는 게 편해. 그래서 인정해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기억합시다. 예, 재개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전자문서를 신고를 해도 어때? 찾아가. 뭐 때문에? 등록증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그 다음 휴업기간에 이제 변경신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변경신고는요,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 단축하는 신고, 연장하는 신고가 다 인정돼요. 그런데 여기서 연장한다 할지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휴업신고에 있어서의 6월 초과 금지가 결국 연장신고, 변경신고에 있어서도 어떻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요. 여기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자, 예를 들면 이거 4개월 휴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가지고서 변경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즉, 연장하는 신고를 하려고 해. 그럴 적에, 여기 첫날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6개월일까요? 아니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게 6개월일까요? 1번, 2번. 어떤 거? 예?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게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껏해야 몇 개월밖에 연장을 더 못해? 2개월밖에 연장을 더 못하는 거 아니야, 저런 경우? 예. 근데 더 하고 싶어, 연장. 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생겨. 그래서 휴업에는 이게 있어요. 휴업신고에. 횟수 제한이 있다 없다? 예, 휴업신고의 특징은 횟수 제한이 없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개월 휴업신고를 했어. 몇 개월? 그래서 6개월 끝나는 날 가가지고 재개신고해.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6개월 휴업신고를 해. 그리고 6개월 끝나는 날 가가지고 다시 무슨 신고해? 재개신고하고 또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6개월 휴업신고. 주구장창 휴업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 아니야? 재개신고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다시 휴업신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변경신고 제도를 가지고 끝나는 날 가서 뭐 6개월 연장하고 그 다음 6개월 연장해서 끝날 때 가서 6개월 또 연장하고 그러면 속 편하잖아 사실.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인정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횟수 제한 없으니까 휴업신고, 재개신고, 다시 휴업신고, 다시 재개신고 이 방법에 의하라는 거예요. 하여간에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기서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휴폐업이요. 정리해봅시다. 고개 들어보십시오. 휴업은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틀려. 몇 개월을 초과?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사항이야. 단,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서 만약에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도 신고 안 하면 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근데 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얼마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의무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라는 거요. 그 다음 휴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휴업과 폐업신고는 뭘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이런 거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이 취소됐을 땐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근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휴업신고를 하면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폐업신고를 하면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아니다. 그건 아닌 거야. 등록 취소되었을 때 등록증 반납 안 한 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지 휴업신고나 폐업신고 할 때 등록증을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닌 게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휴업신고 어디 가서 하겠어? 등록관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해? 원주시청 가. 그 원주시청 가가지고 너 휴업신고 딱 했어? 했더니 신고서를 딱 받아놓고 그 공무원이 그러는 거야. 너 등록증 안 갖고 왔지? 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렇게 해야 돼. 휴업신고할 땐 등록증 갖고 와야 되니까 집에 가서 등록증 갖고 와서 다시 하십시오. 이래야 돼. 다시 하십시오지. 즉 뭐냐? 휴업신고를 받아주질 않는 거죠. 등록증이 없을 땐 휴업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등록증을 갖고 와야 받아준다는 뜻이지 이거 안 갖고 왔는데 신고를 받아준 다음에 이거 안 갖고 왔으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의 실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건데도 시험에 내면 틀려들. 그게 우리는 있잖아. 그 논리를 잊어버려. 어쨌든 그렇소. 그 다음 폐업은 신고하여야 폐업이다. 신고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불과합니다. 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 다음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재개신고와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한다. 그래요. 그 다음 휴업신고가 있었을 땐 반드시 무슨 신고를 해야만 업무를 한다? 기간이 끝나기 전이든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든 기간이 지났든 재개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재개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할 뿐더러 재개신고를 하게 되면 뭘 준다? 등록증을 주는데 며칠 내죠? 그날로 즉시 등록증을 반납받는다. 그 다음 변경신고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모든 신고를 다 변경신고로 인정한다. 그래요. 단 변경신고를 했을 때 이때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역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진짜 많이 다뤄지는 건 뭐냐? 관련된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요.
이게 또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휴업과 업무정지의 차이점. 휴업은요, 6월 초과할 수 없다. 업무정지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아요. 업무정지도요,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단, 가중한다 할지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둘 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원칙이야. 그러나 여기는 단서가 있어. 근데 여기는 단서 없어. 무조건 6월 초과할 수 없어. 업무정지는.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할지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차이점이요. 반면에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인정하더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휴업은요, 등록증 반납 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업무정지는 등록증 반납 제도 없어. 그냥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처분만 받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휴업은요, 휴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재개신고를 한 후에는 업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정지는 죽었다 일어나도 그 기간 동안엔 절대로 업무 불가능해요. 저게 차이점이야. 그 다음, 휴업은요, 휴업기간이 끝나도 재개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업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업무정지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냥 업무하는 게 가능합니다. 라는 게 차이점이야. 자, 휴업기간 중에 그냥 재개신고 없이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왜지요? 저 끝에 보십시오. 재개신고 안 하고 업무하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재개신고를 안 하게 되면 벽에 등록증이 걸려있다, 등록증 안 걸려있다. 등록증 걸어놓지 않고 업무하면 뭐야?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래서 여기는요, 기간 중에 업무를 그냥 해버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이건 큰 죄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빼도 박도 못해 저건. 엄청 크게 당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차이점이고요. 같은 점도 있어. 같은 점은 뭐냐? 첫째로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6개월씩 휴업을 했어. 6개월 업무정지 먹었어. 그러면 6개월 동안 사무소 있어야 돼? 아니면 사무소 그 임대료 나가고 있으니까 없어도 돼? 라는 문제가 있어요.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는 있어야 돼요. 왜냐? 사무소는 등록 요건이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게 아닌 게 된 거야.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야.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무소는 어떻다?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소가 없다?
임등치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다른 업무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업무 한다 못한다? 여러분들 다른 업무 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 왜 3개월 넘도록 4개월 넘도록 휴업을 하겠소? 놀려고 할까요? 아니면 딴 데 가서 딴 거 하려고 할까요? 주로 뭐냐? 분양대행 같은 거죠. 뭐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야, 홍천에서 내가 이번에 아파트 좀 지었는데 그 아파트 분양하려고 하는데 너 중개업 잘하잖아. 네가 팀 짜갖고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비워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딴 업무도 못 한다면은 휴업 하나만 하지? 그렇죠. 다른 업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거요. 그 사무소에서 다른 업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거야. 휴업이나 업무정지를 먹었는데요. 그 사무소에 뭐가 있었냐면은 중개사무소에 보면 담배 파는 데 있잖아. 그죠? 중개사무소 옆에 이렇게 담배 자판 있어가지고 담배도 팔죠? 그런데 못 봤어? 중개사무소에서 담배 자판 갖다 놓은 중개사무소 있어. 그럼 담배 팔까 못 팔까요?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예? 예? 팔아야지, 그지? 팔아야지. 그거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는 가능하다는 거야. 중개 업무를 못할 뿐이지. 세 번째로는요. 사무소 이전이나 폐업 신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무소 이전이나 폐업 같은 거는 중개업이 아니요. 중개업 아니거든. 이게 가능하대요. 근데 이게 상당히 형식 논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무소 이전 신고 지난번에 봤지만 사무소 이전 신고하려면 한쪽 손에 뭐 들고 가? 등록증. 근데 등록증이 있어 없어? 휴업 신고했으면? 없잖아. 갖다 냈잖아. 그럼 사무소 이전 신고하려면 가가지고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돼? 찾아와야죠. 등록증을 찾아오는 방법은 뭐야? 재개신고를 해야 찾아오지. 그럼 재개신고를 했으면 휴업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실제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우길래 아니면 남들 그냥 시험에서 저러고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묻혀서 갈래. 어떤 게 좋아? 우리만 괜히 사무소 이전 못한다고 우기겠냐고. 괜히 아는 척하고 우길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냥 묻어가는 게 나아. 그래요. 이거 왜 형식 논리로 사무소 이전은 중개업무 아니라는 거야. 폐업 중개업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무소 이전이나 폐업은 가능하다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는 그냥 넘어가자고. 우기지 말고. 이해가 가죠? 예. 이런 것들은요, 휴업이나 업무정지를 할지라도 차이점이 없어요. 그 다음. 휴업하고요, 요거. 업무보증과의 관계입니다. 자, 휴업과 업무보증과의 관계인데요, 여러분들. 이 휴업과 업무보증과의 관계는요, 이런 문제예요. 업무보증 우리가 저걸 수업을 할 적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적어줬어요. 업무보증의 경우는 뭐냐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탁하는 거 요걸 갖다가 반드시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증보험과 공제는 기간 만료일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에 문제가 있고 공탁은 기간 만료 문제가 없는 대신에 공탁에만 있는 독특한 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폐업했다 할지라도 3년간 회수할 수는
없다. 그래, 언니 딱 거기 찾았나 봐. 맞아요. 저런 거 우리가 이야기했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는 거야. 자, 여기에 공제에 가입했었는데요. 공제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끝났어. 근데 그 끝난 게 뭐냐면 휴업 기간 중인 거야. 휴업 기간 중에 공제가 끝났을 시에는 원래는 언제까지야?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인데 여기는 요때 만료일이니까 이때까지 다시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은 요날 가입하면 되는가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다? 1번, 2번.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그래서 시험 문제야. 여러분들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요날까지 논다. 그 전에 아니면 그 뒤에도 일할 수 있다. 그래요. 왜? 재개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잖아. 언제까지? 재개신고할 때까지야. 그래서 휴업과 업무보증과의 관계는요, 이겁니다. 업무를 이겁니다. 업무를 어떻게 하기 전까지? 재개하기 전까지.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휴업기간 중에 업무보증 기간이 만료됐을 시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아니면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 전까지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다 OX 마저 틀려. 다 틀려요. 언제까지?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다시 가입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과 이쪽이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시험 문제 쪽에서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휴폐업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업무 관련 조항들을 갖다가 다 본 거예요. 이제는요, 교재 32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 예, 여기서 여러분들 32페이지에서는요 이제 뭐냐면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그래가지고 중개 관련 내용들을 진짜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요, 중개계약으로 출발해서 확인 설명을 거쳐서 거래계약으로 끝나는 일련의 행위들, 저런 일련의 사실적 행위들을 총 합친 것이 중개입니다. 그래서요, 중개계약은요, 중개의 출발일 뿐이요. 그러니까 중개계약하고 중개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달라. 중개계약은 중개가 아니라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 거래계약으로 중개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은 중개의 끝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제 중개사법 얘기지만 실제로는 민법은 이걸로 그치질 않고 이 뒷부분을 다뤄줘요. 거래계약은요, 거래의 끝이요, 거래가 출발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은 거래가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거래계약이 있게 되면은요, 항상 이행의 문제를 남겨요. 이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잔금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이사 문제를 돕고,
예,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쪽에 개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개입해. 하지만 이건 중개가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 거래계약으로 중개는 완성돼. 그래야 비로소 거래가 완성돼요. 그러면요, 결국 거래 완성이란 얘기하고 중개 완성이란 얘기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자, 절 좀 보시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별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중개완성과 거래완성을 구별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중개가 무엇인지, 중개는 이걸로 끝난 것이지 이쪽은 중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 못해서는 우리는 뭔 소리인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고 해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탈피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답을 보는 순간에 저절로 이게 답이구나라는 게 나와야지. 답을 보는 순간에 암기사항 속에 없으면은 내 머릿속에 암기된 게 없으면 틀리는 거고, 암기된 게 있을 때 맞추고, 언제까지 이 짓 할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저절로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해결되길 바라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개계약, 더럽게 어려운 얘기 같죠? 되게 쉬운 얘기야. 중개계약이 뭐냐면 이런 거야. 내 집 팔아주시오. 그럽시다. 그게 뭐야? 그게 중개계약이야. 내 집 팔아주시오. 그럽시다. 내 집 사주시오. 그럽시다. 그게 중개계약이야.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권리 취득 의뢰인과 권리 이전 의뢰인이다. OX. 왜 꿀 먹었어? 다시요. 자, 내 집 팔아주시오.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그럽시다. 누가 낸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런 거야.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권리 이전 의뢰인하고 누구였어? 개업공인중개사였어. 다시요. 내 집 사주시오. 그럽시다. 당사자가 누구야? 개업공인중개사와 권리 취득 의뢰인인 거야.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의 당사자야. 반면에 거래계약은 그렇게 해서 물건 팔아달라는 놈하고 물건 사달라는 놈을 만나게 떠서 둘이서 얘기가 잘 돼가지고 매매 계약서 쓰게 됐어. 그게 뭐야? 그게 거래계약이야. 그럼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야? 권리 취득 의뢰인, 권리 이전 의뢰인. 그게 거래계약. 민법에서 하면 매수인, 매도인, 임차인, 임대인. 그런 게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거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에 있어서는 제3자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 집 팔아주시오. 그럽시다. 내 집 사주시오. 그럽시다. 그게 중개야? 아니면 그걸로 중개가 출발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와 중개계약은 달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칠판을 보십시오. 다음 중 중개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럼 중개행위의 범위는 이런 거야. 중개계약, 확인설명, 거래계약. 이건 중개행위의 범위야. 근데 이런 거 나와 거기에. 물건의 인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중개야 아니면 그 뒤야? 그렇습니다. 이건 중개가 아니야. 그럼 이건 뭐냐 정체가? 중개 서비스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앞에 일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일을 서비스해 주는 거야. 저쪽은 중개가 아닙니다. 됐어요? 그래서 또 나와. 수수료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수수료 요때 받을 수 있는 거야? 요때 받을 수 있는 거야? 요때 받을 수 있는 거야? 중개 완성 시에 받을 수 있는 거야? 중개 완성 시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수료 이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때 행사한다 아니면 나중에 행사할 수도 있다. 언제 해 보통? 잔금 치를 때. 왜? 돈 앞에서 인심이 후해지잖아. 그죠? 그러나 법적으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수수료 청구권은 언제 발생해?
수수료 청구권은 발생 시점과 행사 시점이 구별된다는 게 시험 문제야. 수수료 청구권은 언제 발생해? 아니야. 이때는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발생은 언제?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오. 여러분들이 유료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차료 언제 내? 들어갈 때 내? 나올 때 내? 근데 주차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부터 생기게 되는 거야? 들어갈 때. 여러분들 있잖아.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담벼락이랑 전신주에 전세방 있음, 뭐 방 있음 이런 거 하고 전화번호 적어놓는 것들 많이 붙어 있었어. 근데 요새는 그런 거 붙어 있나요? 잘 안 붙어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중개사무소 문 열고 들어가서 내 집 팔아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수수료 낼 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다는 거요. 그거요. 중개계약 시에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행사는 거래계약 시에 할 수 있다의 문제라는 거요.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과 제가 첫 주부터 수업했던 내용이요. 예, 법률행위, 사실행위. 이런 거 대답 못하면 승질나. 여러분들 민법에서 법률행위 하면 이런 거 있잖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런 거 수업 이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뭐라고 돼 있어? 계약. 내 집 팔아주시오. 청약의 의사표시. 그럽시다. 승낙의 의사표시. 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그게 계약 아니야. 그죠? 법률행위야. 거래계약. 법률행위야, 사실행위야. 법률행위야, 사실행위야. 중개. 중개는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로부터 출발을 해서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중개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아이 법률행위로 출발해서 법률행위로 끝나니까 중개는 법률행위겠지 하면 틀려. 중개는 사실행위요. 중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사실행위라는 거요. 자, 보시오. 어떤 분이 급매물로다가 물건 갖고 왔어. 한 3억 5천쯤 되는 물건을 갖다가 급히 해외로 떠나야 돼가지고 3억에 내놓네. 물건 좋아, 나빠? 좋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래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은요, 보통 주변에 돈 많은 물주들 데리고 있다, 안 데리고 있다. 그래서 그날도 부동산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 산부인과 의사 사모님한테 전화한 거야. 사모님 오시오. 물건 되게 좋은 거 있으니까 내가 그거 잡으면 아마 한 3, 4천 원 손에 쥐게 하겠어. 왜? 3억 5천짜리니까 그쪽에서 3억 5천만 원 벌잖아. 근데 5천만 원 벌으면 혼자 먹게 할 거야? 자기가 일부 먹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요. 그러니까 잡으시오 했더니 아 평소에 그렇게 관심 있던 이 아줌마가 오늘따라 좀 빼네.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 아버님 그러지 말고 내가 점심 사줄 테니까 오라 그랬어. 그래서 앉혀놓고 뭐 점심 먹으면서 뭐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살짝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마음이 살짝 돌아온 것 같아.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슬도 하나 깠어. 예. 그래가지고 또 기분이 업되고 뭐 하니까 이게 돼가지고 그냥 아예 가는 김에 노래방까지 갔네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는다. 중개행위요, 아니요? 중개행위야. 아, 그 돈 많은 사모님 내가 왜 밥 사줘? 왜 사줬어, 밥? 물건 팔려고. 그러면 밥 먹는다. 술 먹는다. 중개였어, 아니었어? 중개였던 거야. 노래방 간다. 그것도 중개 일환인 거야, 아닌 거야?
중개였던 거요. 근데 밥 먹는다, 술 먹는다, 아니면 노래방 간다가 법률행위냐고.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요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중개라 하면 중개계약에서부터 출발해서 거래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적 행위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모든 무슨 행위들의? 사실적 행위들의 총합입니다. 중개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냈는데 모의고사에도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매주 학습에도 첫째 날 들어가고 오늘 또 보니까 또 집어넣었어. 그거 중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사실행위야. 중개계약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나 중개계약은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OX.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나 중개계약은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OX.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중개의 출발로서의 중개계약을 우리 법에서는요, 공인중개사법 22조 일반중개계약, 23조 전속중개계약에서 다루고 있고요. 확인설명은 25조에서 다루고 있고요. 거래계약은 26조에서 다루고 있어서 중개라고 하는 저런 일련의 행위들에 관해서 수업하고자 하는 게 이번 주의 수업 내용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요 중개계약을 실무에서는 중개의뢰의 접수다라는 저런 용어를 써요. 실무적으로. 자, 그건 무슨 얘기냐? 내 집 팔아주시오. 내 집 사주시오. 그게 중개의뢰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글없이다. 그게 뭐야? 글없이다가. 그게 접수야. 그러니까 중개계약, 니콜 뭐다? 중개의뢰의 접수. 동일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중개계약을 뭐라고 하냐? 미국에서는 저 중개계약을 리스팅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리스트가 뭐요? 목록이잖아. 거기에 ing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목록을 작성하는 행위들이야.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저기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가봤나요? 예,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가면은 그냥 도장만 갖고 가고 아니면 사인만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합디가 아니면 어쨌든 잔뜩 써. 일단 그 은행 창구 직원이 이렇게 두툼한 종이에 곳곳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그러면 거기마다 당신들이 뭐 해야 돼? 이름 쓰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주소 적고 거기마다 다 표시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그래 놓고서 대출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아니면은 내 부동산 갖고서 대출 받는 거야? 그러면 내 부동산 금액이 커? 대출 받는 금액이 커? 그렇죠. 하물며 대출 받을 때도 그 짓 하는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우리가 하는 중개계약은 그런 거 있어? 아니면 가서 나 3억에 내놓게 그러면 전화번호 하고서 알았습니다. 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땡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써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아니라는 거야. 중개계약 맺을 적에 리스팅 책 한 권 써. 그래서 리스팅이 뭐야? 거래계약이 아닙니다. 리스팅 뭐다? 중개계약이야. 책 한 권 써. 중개 맺을 적에. 그래서 얘네들의 이 리스팅의 진짜 의미는 독점 중개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독점 중개계약이에요. 왜? 얘네들은 그렇게 잔뜩 사인했기 때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함부로 못 내놔. 한 번 내놓은 다음에 또 다른 데다 내놓게 되면 이 리스팅, 자기가 서명한데 뭐라고 적혀있냐? 거기에 보면
딴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줘도 수수료 낸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못 내놔. 됐어요? 걔네들의 사고방식, 미국식 사고방식에 의할 땐 우리나라의 22조 일반 중개계약을 우리는 한 명한테 내놔, 닥치는 대로 다 내놔. 그거 이해 못해요. 왜? 그건 불법의 온상이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 3억 5천짜리 3억에 오니까 그거 잡으려고 어떻게 했어? 노래방 가고 술 먹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거 팔적에 일단 잡아가지고 계약서 쓰고 팔적에 등기 저기 사모님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팔까요? 일단은 좀 잡아놓고서 실수요자 찾아가지고서 글로 직접 등기 넘길까요? 직접 넘기고 중간에서 그 사모님 어떡할 거야? 빠지지. 그죠? 빠진다는 건 뭔 짓을 한 거냐면 중간 생략 등기한 거죠. 그러면서 세금 어떡한 거야? 취득세, 양도세 다 중간에서 포탈한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걸 또 도운 거고 완전 불법인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이런 불법을 갖다가 안 저지르는 중개수수료 몇 푼 받는다고.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몇 푼 받아 아니면 사모님 3억 5천에 해가지고 3억 4천 갖고 가고 자기 1,000만 원 갖고 한 돈 1,000만 원 가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사고방식은 우리들 것을 인정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저게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개계약에 대한 일반론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2교시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법의 이야기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고생하셨어. 10분간 쉬는데, 10분간 쉬어요, 이제. 촬영 끝. 왜들 그렇게 다들